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티웨이 항공은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통합 국적기가 뜨면서 이 유럽 이 독점 당국에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노선에 있어서 이게 둘이 통합이 되면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이 항공료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유럽, EU 주민들에게 될 수가 있으니, 그리고 또 이제 그 항공 운송, 여객이 아닌 항공 운송에서 이 화물 운송이죠. 화물 운송에서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대안을 내놓으라 해서 가지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갖고 있던 슬롯들 이것들을 일부 내놓고, 그다음에 화물 운송 쪽을 다른 항공사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통합이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이 유럽 노선에 대한 항공 노선 슬롯과 또 이 화물 운송권을 넘겨받은 이 티웨이 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됐죠. 그래서 티웨이 항공은 작년 3분기 때 1조 원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나 로마나 파리, 바르셀로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유럽의 도시들인데요. 이 도시들로 갖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적기들이 갖고 있던 슬롯을 티웨이 항공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티웨이 항공은 중단거리 노선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장거리 노선까지 진출을 해서 종합항공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이 장거리 노선을 뛰면서 매출 외형도 점프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이제 대형 항공사로 이제 제주항공에 맞먹을 만한 항공사로 티웨이 항공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거리 노선을 뛸 수 있는 항공기도 요번에 에어버스 종류로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티웨이 항공이 유럽 장거리 노선을 뛰는 그런 항공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을 보면 전체 여객 중에 국제선이 82% 매출을 차지하고, 아직까지는 화물은 좀 적지만 그래도 화물 쪽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 화물업 강화하면서 2024년 약 19,000톤 이상의 화물 운송 실적을 가지게 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3분기까지 해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티웨이 항공은 벌써 이 3분기 때 1조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1조 1,436억을 달성을 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9,897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제 1조 원을 넘겨받았고, 그리고 단기 영업이익도 486억으로 전년도 1,371억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단기 순이익은 210억 정도를 달성을 했죠. 전반적으로 이 매출 총이익이,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늘어나면서 매출 총이익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 티웨이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28% 지분을 갖고 있고 예림당 1.7%, 그다음에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 3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 이상 주주들 보면 소노 인터내셔널하고 대명 소노 시즌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쪽이 각각 26% 정도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티웨이 홀딩스에 이어서 2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고, 이쪽이 최대 주주와의 차이가 각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경영권이 불안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노 인터내셔널 쪽 대명 소노 그룹은 아직까지 이제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항공업 진출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내부에 만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티웨이 항공이나 또 에어프리미어라고 이 장거리 노선만 뛰는 저비용 항공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이제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려놓기 때문에 두 회사를 모두 인수를 해서 둘 합병하면 단번에 조 단위의 매출을 하는 항공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명 소노그룹은 예전부터 이 항공업 진출에 대한 꿈을 갖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 티웨이 항공에도 2대주주로 이름 올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 프리미어라는 회사에도 2대주주로 이름 올렸기 때문에 어느 쪽을 인수하든 아니면 둘 다를 인수하든 항공업에 진출할 것은 뭐 시간 뭐 초일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림당 같은 경우는 티웨이 항공의 최대주주인데 티웨이 홀딩스의 최대주주가 예림당입니다. 근데 예림당은 아직까지 이 항공사 티웨이 항공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명 소노그룹이 2대주주 이름 올렸을 때 우호주주를 찾아서 주변을 막 찾아다닌,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 예림당이 티웨이 항공 경영권 방어에 나서고 있다라는 말이 시장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명 소노그룹은 이 2대주주 지분을 그 사모펀드로부터 넘겨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지분을 사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대명 소노그룹 내부에 이런 그 항공업 진출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또 실제로 이 대명 소노그룹의 핵심 회사인 소노 인터내셔널이 올해 IPO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면서 이 그러니까 소노 인터내셔널이 상장을 할 경우 최소한 몇 천억 원이 그 공모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티웨이 항공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에어 프리미어까지 인수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림당 입장에서는 그 코로나 시기에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돈을 끌어다 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티웨이 항공이 이 저비용 항공사 중에 그 사세를 빠르게 늘려서 제주항공만큼 덩치도 커지고 또 장거리 노선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노선을 넘겨받으면서 또 화물 운송도 넘겨받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 규모를 덩치를 키워서 조 단위에 매출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을 했지만 이 예전에 그 졌던 부채 때문에 실제로 이 예림당은 추가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경영권 방어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명 소노그룹은 또 그렇다고 비싸게 예림당하고 적대적 M&A를 통해서 주가를 이빨 끌어올려가지고 회사를 경영권을 뭐 강제로 빼앗는 모습은 별로 원치 않는 겁니다. 왜냐면 대명 소노그룹이 그 이런 호텔 리조트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다른 외부적으로도 이게 남의 회사의 경영권을 적대적으로 뺏었다라는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대명 소노그룹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리조트나 이런 데에 법인들이 갖고 있는 회원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법인들한테 괜히 남의 회사 경영권을 그 억지로 빼앗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대명 소노그룹은 예림당과 협의를 통해서 그 말 그대로 이제 경영권을 넘겨받는 그런 모습을 좀 말 그대로 이제 그림 좋게 넘겨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예림당에게 뭐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인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2대주주의 지분을 갖고 있고 1대주주를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넘길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자금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그렇게 많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림당과 대명 소노그룹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림당은 자기 스스로의 돈으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렵지만 백기사를 찾아서 우호 지분을 만들어서 이 우호주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명 소노그룹도 그 함부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올해 3월달이죠. 올해 3월달 정기주총에서 이 티웨이 항공의 이사를 3명 더 그 충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경영권을 넘겨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티웨이 항공의 지분 구조를 보면 예림당 측 최대주주 쪽이죠. 이쪽이 티웨이 홀딩스하고 예림당하고 다 합쳐서 한 29.44% 거의 30% 가까이 되고 있고, 대명 소노그룹도 한 27%쯤 되기 때문에 한 3% 차 정도가 그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노그룹 쪽은 대명 소노 이쪽은 그 티웨이 항공의 2대주주이면서 에어 프리미어의 또 2대주주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인수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인수할 수도 있는
물론 지금 양쪽 다 지분이 2대 주주니까 일반적인 뭐 전략적 제휴나 이래서 5% 정도 지분을 갖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인수하는 게 뭐 대명 소노그룹에게는 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둘을 합병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대명 소노그룹 쪽에서 적대적 M&A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둘 간의 싸움이 이번 정기주총 3월달 정기주총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분도 계속 이제 티웨이항공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도 지난번에 2,5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꾸준히 지금 상승하면서 3,000원대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티웨이항공의 2024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는 한 2,000원 정도밖에 평가되지 않고 있지만,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등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한 3,000원 정도 이상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A항공이 앞에서 말씀드린 좀 화물 쪽을 강화하고 있고 또 해외 여행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근데 원달러 환율이 워낙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외화부채를 지고 비행기를 렌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TA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 화물이나 또 항공 여객이 많이 늘어줘야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작년 연말에 있었던 제주항공의 사건 때문에도 여행객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지금 1월달 들어와서 지금 요번 설 연휴 기간 또 해외 여행객들 한번 보면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TA항공은 실적은 실적대로 좋아지고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감대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월달 정기주총까지는 이런 대명 소노그룹 쪽에서 구체적인 액션을 어떻게 이제 이 예린당 쪽에다가 통보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경영권에 대한 얘기들이 오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테이블 밑에서 양쪽에서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대명 소노그룹이 내부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는 소문이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일단은 무엇이 됐던 TA항공은 경영권 분쟁 때문에 한번 사단을 치르긴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쪽 대명 소노그룹도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서 지금처럼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액션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TA항공의 경영권이 넘어가면 지금 현재 예림당이라는 아동도서 쪽이 최대주에 있는 것보다는 이 호텔과 리조트 쪽이 갖고 있는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쪽인 대명 소노그룹이 인수하는 게 이 TA항공의 주가에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